내가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으세요. 저는 그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조금 덜 쓰자. 네. 책 속의 자녀 교육 꿀팁을 드리는 키워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희슬입니다. 첫째 아이 마음 아프지 않게, 둘째 아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 이보연 작가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를 키우면서 또 내가 잔소리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꿀팁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드는 최악의 부모님들의 습관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름 내가 그 형제자매를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으세요. 뭘까요? 공평함에 집착하는 거. 우리는 되게 공평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에요. 축구공을 첫째한테 사줘. 공평해야지. 그럼 둘째한테도 축구공을 사줘. 근데 얘는 축구공보다 책이 더 좋은 아이인 거야. 네네. 그래서 공정은 각각 아이들의 어떤 욕구, 특성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 네.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한 아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네. 대부분 첫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째밖에 안 키워봤으니까. 네, 그래서 네. 첫째가 기준이어서 첫째를 근거로 이제 둘째 행동을 비교하거나 혹은 공평하게 해야 돼. 그래서 첫째가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거죠. 각각의 어떤 개별성과 정체성에 맞게 대해주는 것들이 정말 가장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세트로 이제 묶어서 네. 이제 다니는 경우에 그렇게 좀 형제자매 간에 좀 문제가 네.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첫째, 둘째, 형, 누나 이런 표현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좀 덜 쓰자. 네. 이름을 불러주자. 이게 약간 서열처럼 되는 네. 게 있어요. 네네네. 첫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첫째가 모범을 보여야지, 뭐 이런 거. 둘째들이 싫어하는 거, 첫째만한 둘째 없다, 뭐 이런 거. 요런 첫째, 둘째, 이런 식의 네. 형, 동생, 이런 것들. 동생이니까 형 말을 잘 들어야지. 알게 모르게 가두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안에. 그렇죠. 첫째, 둘째 어떤 너무 서열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보다는 그냥 아이 이름을 네. 불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맞아요. 은연중에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다투는 가정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 있을까요? 가정 규칙이 없는 집. 규칙이 없는 집이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가정 내에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맨날 규칙 없이 싸우면 그냥 싸우지 마 이러기만 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가 이 갈등을 다루는 규칙이 없거나 혹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잘 지켜보면서 그 부모가 어떤 식으로 조금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싸운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못돼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유가 다 욕구의 상충이에요. 욕구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의 욕구와 둘째 아이의 욕구가 상충이 됐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냐? 그래. 이 아이들이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푸는 방법만 알면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셔야 될 거는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첫 마디가 뭐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지금 너희들이 잘 놀다가 지금은 목소리가 커졌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이게 첫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이 자신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일단 비난을 하죠. 제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기름기는 쫙 빼고 지금 얘의 욕구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너가 먼저 이 장난감을 가졌는데 동생이 그거를 자기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너는 화가 난 거구나. 또 너는 또 이러이러해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각자 정리를 해줘요. 네. 근데 그거를 합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이 장난감은 하나인데 너희 둘이 동시에 갖고 놀고 싶은 게 문제구나. 네. 그래서 문제를 착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제법 잘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하 아이들이나 네. 이런 애들은 아직 블랙홀에서 빠져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내가 먼저 집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네. 계속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엄마도 혹은 아빠도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한번 이렇게 해결해 봤는데 제일 쉬운 게 가위바위보거든요. 네. 지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로 할까? 그럼 아이들한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네. 아이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너희 둘 다 만족하는 걸 하나 정해보자.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정하면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 굉장히 축하해 주는 거예요. 뭘 축하해줘? 와,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이 장난감을 순서대로 나눠 쓰는 법을 너희들이 찾아냈구나. 와, 정말 기특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면 네. 아이들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도 사이가 막 좋아져요. 좀 처음에 어떤 지루함을 견뎌내시고 네. 이거를 좀 해보시라라고 저는 정말 권해드려요. 부모님들이 이제 개입을 하실 때 자녀의 싸움에 어떤 것들은 사소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약간 징징대는 수준은 네.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잖아, 뭐 하잖아 이런 거는 네. 그냥 이렇게 냅둬도 돼요. 네네. 이런 신체적인 공격은 부모님이 즉시 개입을 해야 되고 네. 신체적 공격만큼이나 정서적 공격도 좋지 않아요. 욕하고 조롱하고 네. 이러는 것도 똑같이 공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허용하면 안 되니까 즉시 개입을 해야 하는 거고 네. 특히 신체적인 공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싸우지 않게끔 부모님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떼어놓는 물리적으로 떼어. 그렇죠. 잠깐 떼어놓는 거를 해야 해요. 보면 이렇게 너무 흥분한 상태까지 간 아이들이 있어요. 씩씩대고 막 이럴 네. 경우에 네. 그럴 때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이거 안 먹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이제 진정시키는 게 우선돼야 돼요. 네네. 시켜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열을. 네. 아이들이 막 흥분해서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는데 부모님도 같이 격양되고 막 눈 쫙 올라가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더 격앙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공동 감정 조절자로서 내가 차분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한 톤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많이 흥분했구나. 지금은 너희들이 각자 진정될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해서 너 안방 가고 너 저기 가고 그게 아니라 너는 요쪽에 의자에 앉고 너는 저쪽에 앉아서 잠시 진정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진정이 조금 된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는 축하해줘야 돼요. 나름 이 아이가 노력을 한 거예요. 네. 아직 그 어렵다는 자기 조절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흥분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조금 더 우아해지자. 우리가 좀 더 차분해지자라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좀 서로 다르게 키워라라고 하는 부분도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다르게 인정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서열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욕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령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비유할 때 페이된 왕이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느끼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상실감과 박탈감이에요. 그리고 불안감이에요. 내가 네. 사랑받나? 내가 여전히 사랑받나? 게다가 첫째는 독점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떼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또 많이 하냐면
어리고 예뻐서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나? 아,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을 해서 이제 미워졌나? 그래서 자꾸 퇴행하는 거죠. 퇴행하는군요. 그래서 갑자기 에떼떼 하고 막, 막 공갈죽 소변 꼭지 실수하고. 물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애기같이 굴라고. 맨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뭐라 그러면 애기잖아. 애기잖아. 애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도와줘야 하잖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애정을 뺏겼나? 그런 생각 할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받았나? 요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태어나고 한동안은 1대1의 시간을 가져라. 나도 잊지 않았단다. 뭐 요걸 해주는 티를 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거와 더불어 너가 성장을 해서 엄마는 정말 기뻐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이는 둘째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어린 둘째를 돌보느라고 막 바빠갖고 엄마 나 이거 만들었다. 보지도 않고 그래 잘 만들었어 이러면서 둘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그럴 때 와 너가 이걸 스스로 했구나. 너가 이걸 스스로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랐구나. 멋지게 자랐구나. 정말 멋지다. 혹은 간단한 심부름 시키고 와, 너가 지금 몇 살이라서 이렇게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됐구나. 와, 너가 더 크면 더 어떤 거를 할지 엄마는 정말 기대되네. 뭐 이런 식의 나는 너가 성장하는 걸 놓치지 않고 너가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는 너무 기뻐 라는 메시지를 줘야 네. 커도 예쁘구나. 요거를 좀 느끼면서 불안감을 조금 달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둘째는 뭐냐? 첫째는 그래도 100% 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진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내가 첫째에 비해서 덜 받나? 요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안테나가 되게 예민하다. 애정과 관심. 항상 내가 사랑을 형에 비해서 언니에 비해서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거 아닌가라는 항상 그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 형이 2년이나 빠르니까 당연히 할 줄 아는 게 많은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누군가가 항상 있어. 근데 거기서 만약 부모가 그 경쟁에 그 기름을 붓는 말을 하거나 나는 못해. 아예 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들이 부모와의 유대감이 훨씬 더 강하고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조금 더 따른다면 둘째는 나는 보니까 이 집안에서는 별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밖으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또래 사이에 너무 이제 많이 간다거나. 그래서 둘째가 갖고 있는 어떤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이제 열등감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고려해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장 발달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좀 쉬운 용어로. 뭐 7살은 7살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3살은 3살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3살도 7살이 되면 이걸 할 수 있단다. 엄마도 10살 때는 밥 하나도 못 줬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엄마 밥 맛있게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너가 내년이 되면 또 어떤 거를 할 수 있게 될까?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발달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는 것도 그래도 아이에게 조금 더 위안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관계를 가장 쉽게 빨리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즐겁게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호감이 확 상승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권하는 게 분리수거장 가서 큰 박스가 있다. 뭐 세탁기 박스. 그거 가지고 너희들만의 아지트를 꾸며봐라. 너희들의 아지트의 이름을 같이 정해봐라. 그래서 아니면 문패 같은 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제가 또 많이 권하는 게 이제 징검다리 건너는 활동. 이거는 특히 약간 조금 사이가 안 좋아, 아이들끼리. 그럴 때 해보면 되게 좋은데, 이거는 아이 편, 부모 편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편이면.
으쌰으쌰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사이가 조금 막 이렇게 다툰다 그럴 네. 경우에는 놀이를 할 때 아이 편, 부모 편으로 해서 네. 대결 구도를 만드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네. 협력하는. 준비물 간단해요. 뭐 방석이나 쿠션 2개만 있으면 돼. 네. 그래갖고 거실에 여기는 뭐 아마존 늪지대야. 여기는 엄청 무시한 카이만 악어가 살아. 부모가 악어예요. 아, 여기를 무사히 건너야 해. 네. 근데 이걸 징검다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쿠션 2개를 나란히 둡니다. 그래서 누가 건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가 징검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될지 형제끼리 정하게 해요. 만일 둘째가 건너는 사람이야. 그럼 방석이 2개니까 딴 건넜잖아요. 그 네. 앞에 없잖아. 그러면 첫째는 뒤에 있는 방석을 앞에다 놔줘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협동이 필요한 게임이네요. 협동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막 괴롭히는 악어가 돼요. 네. 그러면은 첫째가 방송 만들다가 악어가 가까이 오면 뭐 저리 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둘째가 형아 뭐 빨리 뭐 도와줘!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엄청 막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와, 너희들이 한 편을 먹으니까 야, 이겼네.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뭐 하이파이브나 화이팅을 하게 해주면은 네.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 간에 서로 더 돈독해지고 재미도 있고. 네. 네,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네요. 예. 여러 가지 게임들이 또 책 속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실 독자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형제자매를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형제자매를 가진 부모님들 중에서는 외동이만 낳을 거라고 말하신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힘든 점도 네.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한 아이가 없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조차 없지 않을까요? 수조차 없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고단한 만큼 행복감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네.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